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여보, 나야. 비 알지? 이 녀석하고 한잔하는데 좀 아쉬워서 말이지. 오늘 비 내서 하루 놀다가 자고 오려고 하는데 괜찮아? 비 씨면 알죠, 여보. 10년 넘게 친구라고 하지 않았나? 응, 맞아. 그 녀석. 걱정 말고 조심히 다녀와요. 재밌게 놀고. 2019년 12월 13일 경찰관인 A는 힘들었던 시간이 마무리가 되어 홀가분한 마음으로 절친한 친구인 B를 찾았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어느 주점에서 만난 둘은 이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저녁 늦게 시작된 술자리는 새벽이 되어서야 끝이 났고 이것도 아쉬웠던 A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허락을 받은 겁니다. 같이 있던 B도 A의 아내에게 인사를 건네며 함께 허락을 구했죠. A는 작년에 결혼해서 알콩달콩한 신혼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갓 1년 된 아주 달콤한 신혼이었죠. 그리고 B는 이 A의 11년지기 베스트 프렌드. A가 결혼할 당시 사회를 맡아봐줄 정도로 매우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때문에 A의 아내는 안심하고 이 B와의 외박을 허락한 것이었죠. 평소 본인 관리를 매우 잘하는 경찰관이었던 A. 아내는 그를 매우 신뢰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톡을 끝으로 A에게서 연락이 끊기게 됩니다. A씨의 부인 되시나요? 네, 누구시죠? 경찰서입니다. 놀란 가슴을 끌어안고 집을 뛰쳐나온 A의 아내. 그리고 B의 오피스텔로 급히 달려간 A 아내는 싸늘한 주검이 된 A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남편인지조차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었는데요. 얼굴이 굉장히 엉망이 되어 있었고 퉁퉁 부어있는 데다가 살점이 다 말려 올라간 처참한 상태였기 때문이죠. 누가 봐도 고통스럽게 맞아 죽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여보, 이게 뭐예요? 오열하기 시작한 A의 아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믿을 수가 없었죠.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한 경찰은 해당 오피스텔의 CCTV를 확보했고 거기서 놀라운 장면을 목격합니다. B 오피스텔에서 B가 뛰쳐나온 모습이 CCTV에 찍힌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B의 차림이 온전하지가 않았습니다. 이 속옷만 입고 있는 이상한 모습이었다는 건데요. 그리고 그 속옷에는 피가 묻어 있었는데요. 아마도 범행 직후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그 속옷 차림으로 바로 옆동에 살고 있는 여자친구의 오피스텔로 들어갑니다. 공동 현관의 비밀번호도 틀리지 않고 한 번에 정확하게 누르는 모습도 찍혀 있었다고 하죠. 또한 현관 입구에 피 묻은 속옷을 벗어놓고 들어가는 치밀함도 보였죠.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당연히 이 증거를 토대로 B를 용의자로 특정했고 경찰은 이 B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B는 평소에 주짓수를 배웠다고 하는데요. 꽤나 기술자였다고 하죠. 이 A와의 다툼이 있자 배운 주짓수의 기술을 이용해 A를 제압했고 이미 제압당한 A는 저항 능력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올라타서 폭행을 행사하는 등 머리를 붙잡고 바닥에 얼굴을 마구 내리꽂았다고 합니다. 주변 벽면에 피가 튈 정도로 말이죠. 그래서 A의 가장 큰 사망 원인은 얼굴과 머리의 손상으로 과다출혈과 기도 막힘 질식이었습니다. A의 아내가 A의 얼굴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할 만큼 손상되었다면 그 현장이 얼마나 참혹했을지 짐작이 갑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참혹한 현장을 뒤로하고 피해자를 방치한 뒤 이 자신의 몸만 닦아낸 뒤 집 밖으로 나왔다는 점이 상당히 충격적인데요. 아무렇지도 않게 여자친구 집에 들어가서 잠을 청했다는 것도 이 정상적인 사고 범위 내에서는 행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황당한 건 그가 심신미약을 계속 주장했다고 하는 것인데요. 자신이 술을 너무 많이 먹어 취한 상태라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이죠. 하지만 아까 CCTV에 찍힌 상황으로 미뤄보면 이 B가 주장하는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죠. 여자친구 농에 공동 현관 비밀번호를 제대로 정확하게 누르기도 했었고 이 현관 앞에 피 묻은 속옷을 벗어놓고 들어가기도 했던 것으로 보아 이 그다지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끝까지 뻔뻔하게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B. 이 B는 이 사건이 있기 전 누군가에게 고소를 당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승무원이었던 직업을 실직당할 위기에 놓였었고 그로 인해 매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고 하죠. 하지만 그 내용이 아주 더러웠는데요. 또 어떤 여성의 몰카를 찍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이런 사건이 또 발생한 것이죠. 피해자 A의 아내는 당시 정부에서 존재했던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등록합니다. 아직도 남편이 현관에서 웃으며 들어올 것만 같다는 아내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안타까움과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황당한 건 2020년 5월 11일 1심에서 재판부가 선고한 내용이었는데요. 서울 남부지법 1심에서 B에게 선고한 내용은 징역 18년에 보호관찰 5년. 아니 이렇게 극악무도한 살인을 저지른 살인자에게 겨우 18년이요? 당시 재판부가 했던 이야기는 더 황당합니다. 이 피고인 B가 죄책감을 느끼고 있고 반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속죄하고 참회하도록 하는 게 불가피하다라고 한 거죠. 유족들은 분노합니다. 저런 사람 살려주면 또 누군가 때려 죽인다. 이 사형을 시켜달라. 하고 마구 외쳤죠.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내 아들, 그리고 내 남편. 이 어머니와 아내의 심정이 어떨지 참 마음이 아픕니다. B는 평소에도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다고 주변인들은 이야기합니다. 과거 술자리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휘둘러 이 상대의 코뼈를 부러뜨기도 했었다는데요. 별거 아닌 이유로 그런 행동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B의 살인 동기에 대해 조사하던 경찰과 프로파일러는 평소 안정적인 가정을 동경했던 B가 A를 질투했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이 당시 조사받고 있었던 고소의 내용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몰카범으로 몰린 것이 억울하다며 경찰인 A씨에게 선처를 부탁했지만 이 A는 B의 잘못이라며 못을 박았기 때문인데요. 이 당연한 대답을 한 A였지만 이 뭔가 비뚤어진 B는 친구가 변했다고 생각하고 속으로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2020년 6월 19일 서울 남부지법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검찰은 해당 재판부와 B의 무기징역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사형이지만 이 사형 제도가 폐지된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하게 선고할 수 있는 벌은 무기징역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화내지 마세요. 6월 11일 공판에서 이 재판부는 결국 1심과 같은 징역 18년에 보호관찰 5년을 선고합니다. 이유도 아까와 같은 이유였죠. 계획범죄가 아니라느니, 죄책감을 느끼고 반성하고 있다느니, 우리나라 처벌은 왜 이렇게 힘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묻지마 칼부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런 약한 처벌 때문에 꼭 숨어있던 미친 사람들이 마구 튀어나와 활개를 치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나라 치안은 물론이고 이 최악의 상황으로 변모되지 않을까요? 모든 국민이 그렇듯이 저도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